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퇴직자들을 대기업에 조직적으로 재취업시킨 혐의로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공정위가 재취업을 대가로 기업들의 봐주기 조사를 했는지도 수사 중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어젯밤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이 구속됐습니다. 기업들을 압박해 퇴직 간부들을 불법 재취업시켜 기업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입니다. 퇴직 간부들 대기업에 재취업하게 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영선 전 부위원장은 주거나 직업 등에 비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봐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공정위는 퇴직자 관리 문건을 작성해 삼성과 LG, SK 등 5대 그룹 계열사의 고문 등의 채용을 압박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내부 인사를 내듯 연봉 가이드라인과 근무 기한까지 정해 재취업을 알선했습니다. 이후 후임 퇴직 간부에게 자리를 그대로 물려주는가 하면 기업은 근무기간 연장까지 공정위의 의견을 물어 결정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공정위가 이러한 불법 재취업을 대가로 조사 대상 기업을 봐줬는지도 함께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재취업이 장기간 계속됐다는 점에서 과거 공정위 수장을 맡았던 김동수 노대래 전 위원장으로 조사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SK하이닉스의 15조 원짜리 투자 계획에 이어 삼성도 다음 주쯤 대규모 투자 계획을 내놓을 전망입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 탓에 다급해진 정부의 요청에 재계가 화답하는 모양새인데 과거에도 종종 그랬지만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투자와 고용 확대를 주문받은 삼성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검토 중입니다. 올 초 평택 신규 반도체 생산 라인 투자 결정에 이어 추가 중장기 투자 계획이 될 전망입니다. 일각에서는 100조 원 넘는 투자 계획에 채용 확대 방안까지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방안들은 6일쯤 예상되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만남에서 발표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외에도 최근 정부가 내놓은 일련의 친기업 정책에는 투자, 고용, 분배 등 경제 전반에서 총체적 난국을 맞은 정부의 다급함이 읽힙니다. 혁신 성장에 도움이 된다면 마다하지 않고 기업 사이즈라든지 업종에 마다하지 않고 적극 만날 생각입니다. SK하이닉스의 15조 원 규모 2천 반도체 공장 건설 계획도 회사 발표 하루 전 김 부총리가 언급했을 정도입니다. 기업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다르지 않습니다. 기업 투자와 일자리 확대에 있어서만큼은 확실하게 기업을 위한 산업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 부총리는 한 차례 미뤄졌던 경제단체와의 만남도 재추진할 방침인데 그 대상에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뒤 위축된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들어있습니다. 과거 정부의 요청에 따른 재벌그룹의 투자, 고용 계획은 잘 지켜지지 않거나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부의 친기업 행보가 실제 경기 회복을 가져올지 장담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연합뉴스TV 김종수입니다. 소비 심리에 이어 기업 체감 경기도 빠르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7월 기업 경기 실사지수를 보면 이달 전체 산업 업황 BSI는 75로 한 달 전보다 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는 1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것으로 낙폭은 메르스 사태 이후 제일 컸습니다. 기업들은 주 52시간 도입, 최저임금에 잇따른 두 자릿수 인상이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산업 생산이 석 달 만에 감소하고 설비 투자가 4개월 연속 줄며 경기 하강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6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6월 전체 산업 생산은 5월보다 0.7% 감소했습니다. 특히 제조업 생산이 0.8% 줄었고 제조업 평균 가동률 역시 73.5%로 전월보다 0.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설비 투자는 기계류 투자 부진 탓에 5.9% 줄며 4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설비 투자가 넉 달 내리 감소한 것은 18년 만에 처음입니다.
향후 경기 예측 지표인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도 0.1%포인트 내리며 5개월째 하락했습니다. 증시의 최대 큰손 국민연금이 30일 연금 가입자들의 이익을 위한 보유지분 의결권 행사 지침 스튜어드십 코드를 공식 도입했습니다. 쟁점인 투자 기업 경영 참여는 원칙적으로 보류했습니다만 주주 가치를 크게 훼손하는 경우에는 경영진 해임 등에 나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회사를 이용한 횡령과 일감 몰아주기, 관세 포탈 등의 혐의가 불거진 대한항공 사태. 대한항공 지분을 12% 넘게 가진 이대주주 국민연금은 회사의 해당 사안에 대한 질의 및 자료 요청을 했지만 의례적 답변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기업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될 경우 앞으로 국민연금은 경영진 해임에 나설 수도 있게 됩니다. 투자기업 경영 참여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지만 특별한 조건이 갖춰지면 기금운용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이사 선임, 위임장 대결 등에 제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에 담긴 핵심 내용입니다. 심각한 기업 가치 훼손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피해를 입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기금 수탁자로서 주주 가치 제고와 국민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임을. 하지만 국민연금은 재계의 경영 간섭 시비 등을 고려해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 경영 참여 주주권은 추후 도입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주주권을 행사하더라도 그 관리는 현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를 개편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에 맡길 방침입니다. 아울러 위탁 운용사의 의결권 행사를 위임해 국민연금의 과도한 영향력에 대한 우려도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 TV 김지수입니다. 모두 6단계, 최고요금 격차가 11배가 넘던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로 개편한 게 2년 전입니다. 하지만 폭염의 냉방기 사용 급증으로 요금 논란이 또 불거지자 정부가 누진제를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빗나간 전력 수요 예측도 다시 할 예정입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재작년 개편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모두 3단계. 1단계에서는 월 사용량 200kW까지 시간당 킬로와트 요금은 100원을 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고 3단계 요금은 1단계보다 최대 3배 높고 산업용보다 2배 이상 비쌉니다. 하지만 기록적 폭염에 냉방기 사용이 급증하면서 누진제 논란이 또 불거졌습니다. 정부의 예상 전력 수요 정점은 8월 중순. 최대 전력 수요도 8,830만 킬로와트였지만 7월도 가기 전에 이미 9,248만 킬로와트로 사상 최고치를 찍은 겁니다. 누진제 탓에 전기요금이 급증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누진세 관련 글이 500건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결국 정부가 누진제를 2년 만에 다시 손보기로 했습니다. 현 누진제의 적정성을 살펴보고 장기적으로는 가정용 요금도 산업용처럼 계절, 시간대별로 요금을 달리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게 골자입니다. 휴가 뒤 기업들이 조업을 재개하는 8월 중순에는 전력 수요가 기존 예상을 뛰어넘을 것으로 보고 전력 수요 예측도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예측 실패 원인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정부가 구조적으로 예측을 실패한 건지 아니면 금년에 워낙 이상고온이 심해서 그에 따른 전력 수요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정부는 이번 주의 경우 기업들의 휴무로 산업용 전력 수요가 줄어 전력 공급은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합뉴스 TV 한상용입니다. 내년부터 결함이 있는 새 차를 수리가 아니라 교환이나 환불해주는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됩니다. 최근 BMW 차량 화재 사고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관련 법이 소비자 불만을 달래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최근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한 BMW 520D 화재 사고. 결국 정부는 이들 차량에 대한 리콜을 결정했지만 단순 부품 교체로는 충분치 않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내년부터 결함 차량을 새 차로 바꿔주거나 환불해주는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을 시행합니다. 레몬법은 소비자가 오렌지를 닮은 불량 레몬을 샀다는 말에서 유래된 것으로 미국처럼 우리 정부도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자동차 권리법 개정안에 후속 조치를 취항합니다. 이에 따라 차량 소유자는 해당 차량 인도시부터 1년 안에 2차례 이상 중대한 하자 등이 발생했을 때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대 하자의 범위는 엔진이나 변속기, 핸들 등의 물리적 결함에서 연료 공급이나 전기 전자장치 결함까지 다양합니다. 소비자와 제조사 간 중재를 위해 법, 자동차, 소비자 보호 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된 자동차 안전 하자심의위원회도 내년 1월 신설됩니다. 위원회는 소비자 민원을 바탕으로 차량 교환이나 환불 중재, 제작 결함 등을 심의하며 이후 판정은 법원의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제조사는 개정안에 따라 차량 계약서에 하자가 드러날 경우를 가정한 신차 교환이나 환불 보장, 인도 날짜 등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 밖에 차량 교환 판정이 떨어지더라도 생산이 중단되거나 동일한 품질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환불이 가능토록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BMW 코리아가 화재 관련 리콜 업무를 전담하는 서비스 센터 운영 시간을 주말 포함 24시간으로 확대합니다. BMW 코리아는 이를 통해 리콜 대상 전체 차량인 10만 6천여 대의 긴급 안전진단 서비스를 2주 이내에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진단 작업에는 1시간 정도가 소요되며 해당 부품에 이상이 있다고 확인되면 3시간 동안 교체 작업을 진행하고 필요시 대차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부품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면 안전진단 확인서를 발급하고 안전진단을 완료한 차량이 리콜 전 특정 모듈로 화재가 발생하면 동급 신차로 교환해주기로 했습니다. 7월 말 8월 초 여름 휴가철의 절정을 맞아 인천공항을 비롯해 전국 공항에는 해외로 떠나시는 분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외국 갈 때 가장 신경 쓰이는 것 중 하나가 휴대전화인데요. 해외 휴가에서 알뜰하게 휴대전화 쓰는 법, 한지희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인천공항 출국장 앞 통신사 로밍 상담 창구. 휴가 출발 전 로밍 서비스를 신청하려는 여행객들로 북적입니다. 이동통신사 로밍은 스마트폰을 껐다 현지에서 켜면 바로 작동에 편리하지만 상품 내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국내에서 쓰시는 데이터 요금제는 해외에서 적용은 안 됩니다. 하지만 일부 국가에 한해서 해외에서도 국내 통화 요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이용 가능하고요. 데이터를 여럿이 나눠 쓰려면 현지 LTE 통신망을 지원하는 포켓 와이파이가 유용한 방법입니다. 이용료는 여행국에 따라 하루 2,500원부터 15,000원대까지 다양하지만 배터리 사용 시간이 6시간 정도라 보조 배터리 휴대가 필수입니다. 여행 기간이 길다면 현지 통신망을 쓰는 선불 유심칩도 대안이지만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현지 유심을 사용하시게 되면 일단 본인의 번호를 쓰지 않는 거기 때문에 해외에서 이제 위급한 상황에서 외교통상부에서 전달되는 문자 같은 걸 받아보실 수 없는 위험성이 있고요. 그리고 각 통신사에서 제공되는 무료 통화라든지 그런 혜택을 이용하실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선불 유심칩은 현지 공항에서 살 경우 망 품질이나 가격을 비교하기 쉽지 않아 출국 전 공항이나 인터넷에서 미리 구매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요금 폭탄을 막으려면 출국 전 데이터 차단 신청을 하거나 여행지에 따라 나에게 맞는 로밍 방법을 미리 따져보고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 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 키워드 시간입니다. 정부가 비만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대책 중 하나가 바로 먹방 규제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정부의 먹방 규제 논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먹방 규제 논란이 연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비만율이 얼마나 심각하길래 이렇게 먹방까지 규제한다는 발표가 나온 건가요? 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 인구의 비만율은 34.8%로 2022년에는 41.5%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엔 4조 8천억 원이었던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15년엔 9조 2천억 원으로 10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남자 아동과 청소년의 비만율은 26%로 OECD 평균인 25.6%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OECD는 우리나라의 비만율이 현재의 2배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 바 있는데요. 이에 지난 24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 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0년의 비만율을 2016년 수준으로 유지하는 국가 비만 관리 종합 대책을 확정한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국가 비만 관리 종합대책 중 하나가 바로 먹방 규제였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국가 비만 관리 대책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9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했는데요. 비만 대책의 주요 내용은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서 영양교육과 식품 지원을 강화하고 신체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고도 비만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와 비만 관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이 밖에도 건강한 식품을 선택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폭식을 조장하는 TV나 인터넷 방송을 규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먹방 규제는 바로 이 부분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비만을 잡기 위해 방송을 규제하겠다. 확실히 논란이 될 만한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찬반 논란도 팽팽한데요. 우선 먹방 규제를 반대하는 입장은 이렇습니다. 먹방이 폭식을 조장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을 뿐더러 정부가 개인의 식생활까지 깊숙이 개입하는 건 지나친 간섭이라는 겁니다. 또 먹방을 통해 대리만족을 느끼기 때문에 오히려 폭식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이미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먹방 규제를 철회해달라는 다수의 글들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다면 먹방 규제를 찬성하는 입장도 많은 편인가요? 네, 아직까지 정부의 비만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는 없으나 인터넷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먹방을 규제해야 한다는 글들도 반대 입장만큼이나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TV나 인터넷 방송에 먹방이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제적인 규제가 따라와야 한다는 건데요. 최근 한국건강학회가 일반 국민 1,200명을 대상으로 2018년도 국민건강 대국민조사 설문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60% 이상이 식품 광고와 먹방 시청이 건강 습관에 영향력을 크게 주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또 전체 응답자의 51.4%는 먹방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했을 정도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실제로 TV를 틀어보면 늘 어느 한 채널에서는 먹방이 반영되고 있을 정도로 먹방 관련 TV 프로그램이 참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TV 방송은 먹방 공화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MBC의 전지적 참견 시점, JTBC의 한 끼 줍쇼, TVN 수요 미식회, SBS 플러스의 외식하는 날, 올리브의 밥 블레스 유, 또 TVN 인생 술집 등 다양한 먹방 예능 프로그램과 더불어 TVN 식사를 합시다 3 등 먹방 중심 드라마까지 각종 먹방이 채널을 장악하고 있는데요. 이 TV뿐만이 아닙니다. 유튜브 등 동영상 관련 콘텐츠에서도 먹방이 인기입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따르면 먹방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유튜버 벤츠의 지난해 수입은 7억 원으로 국내 유튜버 수입의 7위를 차지했을 정도죠. 네, 유튜브에 영어로 MUKBANG 이렇게 먹방이라고 치면 이팅 쇼라는 해석과 함께 외국인들이 음식을 먹는 동영상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만큼 먹방은 외국에도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로 인식됐을 정도로 뿌리 깊게 자리 잡은 터라 정부의 발표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먹방 규제는 사실무근이라며 정부가 먹방 방송에 대한 일괄적인 금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국민 건강 증진 차원에서 먹방 콘텐츠의 기준을 정립하고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먹방 규제에 대한 논란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과 같은 먹방 전성시대에 대해 일각에선 1인 가족의 증가로 먹방을 통해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한다는 위안을 얻는다고 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자신이 먹지 못하는 음식에 대해 대리만족을 한다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해석이야 어쨌든 미디어 분야에서 먹방이 강한 영향력을 뻗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 같은 시점에서 먹방의 기준에 정부가 개입한다면 정도의 여하를 떠나 강한 진통을 겪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논란이 계속되는 만큼 먹방에 대한 보다 현명한 대책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